자, 반갑습니다. 2024 6월 모평 물리학 대해설 맡은 장희수입니다. 자, 이제 6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있었던 시험이었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기대했고요. 이 6월 모평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앞에 총평에서 다뤘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할 것. 여러분이 만약에 물리학으로 수능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거나 한다면 총평을 꼭 보고 와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놨으니까요. 잠깐 보도록 하고요. 저랑은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모는 종이에 힘 2개를 줬고요. 그 힘 2개의 합성을 구하라. 보통 일반적인 합성은 보통 우리가 평행사변형 많이 썼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F1 있으면 F1이 끝나는 자리에 F2의 시작점을 그대로 연결해서 이렇게 옮겨 놓으면 이것도 똑같이 F2 벡터죠. 그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들의 합성하는 거. 여기 청, 여기 끝.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성할 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니까 6뉴턴이라고 해서 정답을 4번으로 우리 간단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평이한 문제였고요. 다음 2번으로 또 갑시다. 자, 2번 문제 2개의 빈칸을 주고요. 그 빈칸에다가 맞는 거 고르는 거거든요. 블랙홀 나왔고 당연히 무슨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일 것이고 그리고 충돌하게 되면 블랙홀 같은 큰 천체들이 충돌하게 되면 질량이 공간적으로 분포에 변화가 생기고 그 시공간으로 변화가 퍼져나가는 거. 바로 중력파죠. 중력파도 다 이미 공부했던 거고 여기 일반 상대성 이론이니까 그렇게 해줘서 4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들 1번, 2번 뭐 뻔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쉽지만 빠르게 풀어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다른 어려운 문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봅시다. 3번. 그림과 같이 줄의 실험장치다. 뭐 줄의 실험장치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줄의 실험장치의 일반적인 개념은 여기에다 이렇게 추를 매달아서 추를 잡고 있다가 낙하시키면 추가 낙하하면서 변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여기에 있는 열량계 속에 액체에 열 에너지 공급해서 온도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약간 특이한 것이 지금 210N의 힘을 얼마? 0.2m만큼 잡아 당겼다고 합니다. 그럼 요거 2개를 곱하면 바로 해준 1이 되겠죠. 그죠? 그 해준 1이 그대로 여기에 있는 요 액체 온도에 올리는 열량으로 쓰였을 테니 CM 델타 T라는 식을 이렇게 같게 놓고 풀면 되죠. 조심할 건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액체 비열 구하는 게 문제야. 비열 구하는 게 문제인데 비열의 단위를 잠깐 볼까? 비열 단위 보면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죠. 여러분 비열의 단위는 뭘로 나왔습니까? 칼로리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푼 이건 얼마지? 단위가 줄이란 말이야. 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줄과 칼로리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거기 문제에서 등장한 열의 일당량으로 그들을 맞춰줘야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어내야 될 게 칼로리로 바꾸는 거니까 위에 있는 줄을 여기 있는 줄을 칼로리로 바꾸는 방법은 이걸 얼마로? 4.2로 나눠주면 드디어 요건 단위가 칼로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때 요렇게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면 답을 얻어낼 수 있죠. 그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봅시다. 210 곱하기 0.2 나누기 4.2 한 것은 C는 이제 우리가 구할 거니까 이렇게 미지수를 해놓고 질량은 얼마라고 했니? 0.1kg.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0.1도씩 났죠. 요 C값만 구해주면 되죠. 여기 보면 요거 42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4.2가 있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10. 요게 100분의 1이니까 곱하면 C는 얼마 나오니? 그래요. 1000 나옵니다. 그래서 1000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라고 해서 1000으로 되어 있는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요것만, 요거.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만 잘 알면 되고 계산 실수하지 않게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빠르게 여러분 풀어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4번으로 갑시다. 4번은 오답률 8위 63%. 이게
오답률이 63%인데 8위라고 한다면 1위부터 7위까지는 정말 오답률이 높은 그런 문제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흔하게 나왔던 문제고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아마도 여러분이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수능 때까지 가게 되면 이 문제는 뭐 오답률이 거의 50% 미만으로 내려갈 그런 문제니까 잘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질량이 서로 다른 위성 A, B가 있었다. 그리고 똑같은 행성, 동일한 행성을 타원궤도 돌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와 여기 있는 떨어진 행성과의 거리에 대한 내용들 그래프로 제시를 했고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억. A 궤도의 긴 반지름 얼마냐? 당연히 여러분 A는요. 짧은 반지름이 2R. 아니, 짧은 반지름이 된다. 그 행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가까운 곳이 2R. 그리고 가장 멀 때가 얼마냐면 6R.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타원의 중심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 8이니까 2로 나누면 4R이라서 긴 반지름은 4R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맞았고요. 다음 니은 질량은 A가 B보다 작냐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여러분이 물리학적인 공식을 암기하고 있었고 그 공식을 문제 속에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만 잘 연습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중력이라고 나왔으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뭘 물어봤냐면 위성의 질량이니까 요게 주인공인 거야. 저게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으로 요걸 바꿔주면 주인공이란 얘기는 왼쪽에 요걸 딱 놓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주면 여기에 G 라지 N분의 F의 R 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여기 있는 G는 어차피 상수입니다.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지 M은 행성의 질량이니까 이것도 A나 B나 똑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M은 누가 결정한다? F와 R이 결정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F랑 R이 또 미수가 2개 나왔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맞춰주는 거야. 뭘 맞춰줘?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래 여기가 지금 보니까 R이 3루트 2R로 같은 곳이지. 그러면 나 여기를 기준 잡을래 하는 순간 여기 있는 R도 동일한 상수가 처리가 되겠죠. 따라서 질량은 누가 결정한다? 이 R이 3루트 2R인 곳에서의 힘이 질량을 결정한다. 힘이 여기 있는 요거 4F로 B가 더 크죠. 왜냐면 A는 지금 요거 2F니까, 그지? B가 A보다 힘이 2배 크니까 질량도 2배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니은에서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옳은 보기가 되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 디귿. 가속도의 크기, 최대값 A랑 B랑 누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떨어진 거리랑 관련이 있죠. 지금 보니까 거리가 A는 2R만큼, 그 다음에 B는 3루트 2R만큼. 오, A가 더 가깝네. 가깝단 얘기는 가속도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가까이 행성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A가 가속도의 최대값을 가질 것이고, 여기 보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숫자들로 나왔기 때문에 크다 작다라고 하기보다 몇 배 크냐 몇 배 작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3점짜리 문제가 되고 약간 어려워지죠. 그런 수학적인 계산들, 공식에 대한 표현들 이런 것들 많이들 여러분 어려워해서 요건 그것까지도 한번 몇 배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정답 5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가 나왔어요. 솔레노이드 A는 단위 길이랑 가문수가 n번, 그 다음에 B는 단위 길이랑 가문수가 2n번. 따라서 같은 길이당 A보다 B가 2배 더 많이 감겨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요 A로 했을 때랑 B로 했을 때랑 자기장의 세기와 전류의 세기의 관계를 묻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은 K2', 요건 상수죠, 그죠? 그 다음에 단위 길이랑 가문수의 전류의 세기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자기장의 세기가 Y축에 있어요. 그죠? 전류의 세기는요, X축에 있습니다.
요건 어차피 상수니까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가문수가 될 것이고 가문수가 2배 큰 B가 더 기울기가 커야 한다. 따라서 요거 안 되고요. 위치가 바뀌었지. 요게 지금 정답이고요. 이거는 지금 곡선이니까 반비례니까 안 되고요. 여기도 반비례니까 안 되고 이건 일정하니까 안 되고. 따라서 2번만이 답이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3점 문제였지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이 잘 맞춘 거라 선생님이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또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문제. 회로가 나왔지만 지금 저항 2개가 그냥 단순하게 전원장치에 병렬로만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이가 똑같은, 길이는 뭐 L로 같다 합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재질, 동일한 재질이니까 B저항도 로로 같겠네. 하지만 단면적이 달라요. 단면적은 여기 X가 Y보다 2대 1의 단면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오른쪽 봅시다. 오른쪽은 Y 거야. Y에 대한 전류와 전압의 관계인데 여러분, 전류가 Y축이죠. 전압이 X축이죠. 그럼 이때 기울기는 뭐다? 그렇지.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점 어디? 여기 하나 재볼까? 6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6분의 1이 나오고 저항이 누구 거? Y의 저항이 6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먼저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똑같죠. B저항 같죠. 근데 단면적이 X가 2배 더 크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Y보다 X가 저항이 절반 작다는 뜻이야. 그지? 따라서 저항 X 거는요 3ohm이다 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죠. 자, 그렇게 했고 전원장치의 전압이 6V일 때 X의 소비 전력은 그랬어요. 소비 전력은 당연히 R분의 V제곱이니까 R 자리에 3, V가 66이 36 하면 12W를 답으로 얻어줄 수 있고 정답 5번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아주 쉬운 문제였고 여러분도 잘 풀었습니다. 자, 다음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은 오답률 10이 나왔어요. 이런 문제에 오답률이 10이다. 우리 학생들이 확실히 연습이 아직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너무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문제잖아요. 지금 저항값이 R로 똑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저항이 있고 회로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회로상에 여기에 지금 전압을 V로 연결했고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여러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쓰자. P 옆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인데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저항분의 전압이거든요. 근데 P의 위치를 봐봐. P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지. P가 여기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지?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예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에 걸린 전압에다가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라서 사실 이 문제는 합성 저항을 빠르게 얼마나 잘 구할 수 있니? 라는 걸 묻는 문제다. 하나의 저항이 R이라 했으니 R 직렬 연결이니까 3R 되고요. 그죠? 여기 있는 거 R이죠? 이렇게 병렬 연결입니다. 여러분 병렬 연결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더하기 분의 곱하기 R이죠. 그리고 여기에 R이 있고 여기에 R이 있어서 실제로 이 그림은 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항 하나, 둘, 세 개 해서 요거 저항 R이 여기 있고 이 합성 저항 R이 4분의 3R 그리고 여기 있는 저항 R이 이렇게 있는 거다. 결국에 이것도 한번 합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4분의 8 더하기 3이니까 11R. 따라서 요 자리에 4분의 11R을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고 11R 분의 4V가 되는 거 간단하게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1번으로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배점도 2점이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었나 봐요. 아직도 회로 연습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죠? 그래도 이런 것들 잘 연습하면 얼마든지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8번 가겠습니다. 변압기. 변압기 문제도 너무나 간단하게 나왔죠. 여기 한 빈칸을 줬지만 여기 있는 전압의 B가 2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것도 전압의 B가 2대 3이면 가문수의 B 또한 2대 3이 나와야 할 거고요. 전류의 B는요 3대 2가 나와야 합니다. 3에 해당하는 게 I0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에 해당하는 건 얼마? 그렇지. 2에 해당하는 여기는 그죠? 3분의 2i0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야 사실은. 자, 기억. N1 대 N2의 비 2대 3 풀어냈고요. 그 다음 니은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 당연히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곱한 거니까 얼마? 그치. 2V0 I0라고 써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니은도 맞았고요. 다음 디귿 동그라미 기억에는 3분의 I0 들어가니 아니지. 3분의 2I0라고 해야 하니까 디귿은 틀렸고 기억과 니은 맞는 3번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뭐 평이한 문제죠. 변압기 문제도 이렇게 쉽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난도 있는 문제로 여러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9번 갑시다. 축전기 문제 나왔지만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 속에서 얼마든지 너무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보통 좀 쉬운 문제다. 자, 왼쪽에 입실론 1 유전체를 넣었어요. B에는요, 반은 입실론 1, 반은 입실론 2를 넣었죠. 면적이 요게 2배고 요건 절반이야. 여기도 또 절반의 면적이기는 해. 근데 유전체가 이제 입실론 2니까 그건 좀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A, B를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요 B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 아니야. 왼쪽에 있는 거 절반, 오른쪽 거 절반.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입실론 1이 채워져 있고 여기는 입실론 2가 채워져 있습니다. 면적이 절반이기 때문에 전기용량은 입실론의 D분의 S라서 간격 D는 똑같아.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랑 요거는 입실론까지 같아. 그러면 면적이 전기용량을 결정하게 되고 왼쪽에 있는 A가 B의 왼쪽 거 요거의 2배란 얘기야. 전기용량이. 그러면 작은 거, 요쪽 거 작은 걸 기준으로 C를 만들면 오른쪽에는요 2C가 되겠죠. 이건 몰라. 모르니까 그래. 너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미지수 C'이라고 써있는 정리할게요.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B는 또다시 반반 쪼개져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무슨 연결입니까? 병렬 연결이다. 이게 지금 병렬 연결이다. 따라서 A와 B의 왼쪽, B의 오른쪽 모두 다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이니까 이쪽에 있는 전압 V가 여기에도 V 걸리고요. 여기에도 V 걸리고 여기에도 V가 걸리겠죠. 그렇게 일단 쓸 수 있고 지금 문제 속에서 뭐라 했냐면 A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B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2개를 줬는데 왼쪽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라지 2 오른쪽에 있는 B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3 라지 2라는 거야.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자, 기억. 전기용량은 A랑 B랑 어디가 더 작냐. 여러분 A랑 B랑 할 때는 이거 통째로 말하는 겁니다. 통째로. 그죠? 그러면 전기에너지 U는 2분의 1 CV 제곱에서 둘은 전압이 같네? 전압이 같으니 전기용량은 여기는 전기에너지는 누가 결정해? 전기용량이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전기에너지가 1대 3이야. 1대 3이면 전기용량 B도 1대 3이라서 A가 B보다 3분의 1 작다라고 얘기해야죠. 거기 맞았습니다. 거기 이제 작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몇 배 작은지까지 여러분 알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니은 가자. 입실론 2와 입실론 1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이쪽에 있는 요게 2C야. 근데 전기에너지가 2라는 거지. 전기에너지 2가 2분의 1 2C의 V제곱이야.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왼쪽에는 요것만 B의 왼쪽 거 여기죠. 여기에서는 전기에너지 얼마냐면 2분의 1에다가 저거는 지금 C잖아. 그리고 얘가 V제곱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 얼마 나옵니까? 요게 이거의 절반이잖아요. 따라서 요게 2분의 라지 2가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요게 2분의 라지 1에 근데 전체 B의 전기에너지가 3 라지 2야? 그럼 요건 얼마일까? 그치. 2분의 5 라지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랑 여기랑도 똑같은 전압이 걸리니까 이것만 비교 2분의 1 CV 제곱이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가 같아. 전기 에너지 같은 게 아니지. 전기 에너지가 이거야. 근데 V가 똑같아. V가 같아.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누가 결정해? 전기 용량이 또 한번 결정하죠. 전기 용량이 결정하는데 여기 있는 전기 에너지가
1대 5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 용량도 얼마? 1대 5잖아. 그지? 근데 지금 판사의 간격 똑같죠? 또 면적 똑같죠? 따라서 입실론 1 대 입실론 2가 바로 1대 5인 것과 같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입실론 2는 5 입실론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서 니은도 그렇게 맞는 내용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음 디귿 축전기에 충전된 전화량은 B가 A의 2배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축전기에 충전된 전화량은 먼저 A 거 QA라고 한번 써볼까요? QA는 어때요? CV니까 Q는 CV에서 ECV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B 거는요. B 거는 왼쪽에 있는 A 거 CV 그 다음에 오른쪽 B의 오른쪽 거 바로 OCV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고 요거는 6CV가 나오니까 몇 배? 3배가 돼야지 2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만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량들 잘 가지고 다니면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뭐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기출문제를 활용한 그런 문제라서 얼마든지 잘 풀었을 것 같아요. 기억과 니은 맞는 정답 3번으로 하고 다음 10번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두 개의 버스가 있고요. 버스 운동 방향은 각각 플러스 X 방향입니다. 화살표로 나와 있는 방향이죠. 근데 지금 버스 안에 있는 그 질량 M인 물체가 쏠려 있는 방향이 다르죠. 그죠? 여기는 이쪽 방향이죠. 왜? 여기는 관성력이 있으니까. 관성력을 할게. 여기는 이쪽으로 관성력이니까. 관성력이 저렇게 있는 이유는 가속도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요거는 가라고 할까? 여기 있는 건 가속도 방향이 나라고 할까? 요거의 반대 방향, 이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속도의 방향을 관성력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여기 있는 요 세타 P가 있고요. 여기는 세타 Q가 있는데 세타 Q가 세타 P보다 크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거지. 왜? 관성력이 크니까. 똑같지 않을 테니까 프라임이라 씁시다. 그럼 여기 있는 요게 더 크니까 여기는 요 가속도가 가보다 나가 크기가 큰 거지. 방향서로 반대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나 쪽이 더 크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3점으로 나온 문제지만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얼마든지 여러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 A 좌표계. A는 지금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좌표계에서 P의 운동 방향과 P의 가속도의 방향. P는 지금 요거거든. 운동 방향은 오른쪽, 가속도 방향은 왼쪽.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 니은 A 좌표계에서 P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Q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보다 작다. 당연하죠. R자임은 이쪽 게 더 작지. 왜? 가속도가 이것도 크니까. 그죠? 질량은 어차피 M으로 똑같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고요. 디귿 C 좌표계. 여기 있는 C군요. C 좌표계에서 Q에 작용하는 관성력 방향. 당연히 마이너스 X 방향이라 해야 되는데 플러스 X 방향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 되죠. 야, 이거를 3점 문제로 냈다? 굉장히 쉬운 3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음 11번 갑시다. 자, 이런 문제들 나오면 여러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사실 너무나도 쉬운 문제야. 이게 지금 우리 오답률 7위군요. 63% 친구들이 틀렸는데 자, 어떤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보면 지금 질량이 M인 물체를 바닥에서 D만큼 높이가 있는 곳에 딱 잡고 있다 놨어. 쭉 내려오겠지. 왼쪽에 있는 문제는 이 물체는 진자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자 운동하는데 우리에게 준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좀 관심 있게 봐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림이 겹치게 되니까 따로 떨어뜨려 놨는데 실제로는 여기 왔을 때 줄을 딱 끊어버린 거야. 줄을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죠? 가던 방향으로 쭉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아래에서 중력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오른쪽에 따로 그려 놓은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기 D를 줬기 때문에 여기도 그래 너희들 요거 개념 잡아봐 하면서 똑같은 높이 D를 준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D는 D로 똑같지만 사실 이 D하고 이 D는 달라요. 왜? 여기는 줄에 매달린 채 움직이는 낙하거리 D고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요. 줄에 매달리지 않은 채 떨어지는 낙하 높이가 바로 D입니다. 그럼 줄에 매달려 있는 경우랑 줄에 매달려 있지 않은 경우는 뭐가 다를까? 당연히 다르지. 받는 힘이 다르잖아. 여기서는 지금
아래쪽으로 중력, 그리고 이렇게 줄이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 둘에 의한 합성 힘이 있고 요 힘이 바로 누구냐면 mg, 여기를 세타를 한다면 사인 세타다라는 얘기예요. 저게. 근데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 g만 받을 거잖아. 왜? 중력만 받으니까 이렇게. 따라서 가속도가 이쪽에 있는 진자 운동에서는 g 사인 세타고 이쪽에 있는 낙하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그냥 g 자체야. 근데 지금 세타가 0과 90 사이니까 이건 1보다 작을 것이고 따라서 이쪽에 있는 가속도가 더 크다. 결국에는 D만큼 똑같이 D만큼 내려온 듯 보여도 여기 내려오는 시간보다 이 시간이 어때요? 더 짧을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왼쪽에 있는 진자의 주기가 라지 T래. 라지 T란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4분의 1만큼 간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주기는 4분의 T입니다. 맞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주기가 시간이 4분의 T라면 여기는 4분의 T보다 뭐 해야 돼? 당연히 짧은 시간이어야지. 그죠? 그렇게 쭉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 그게 바로 기억의 보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들 잘 좀 기억해 두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운동 시간과 연관된 부분들은 가속도가 결정한다라는 그 개념이 그냥 말로만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문제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빗면 나오는 거 있지? 이렇게 빗면 나와서 세타, 또 그냥 여기 빗면 말고 하나는 A는 빗면을 따라서 B는 그냥 자유낙하. 당연히 얘가 늦게 떨어지잖아. 왜? 여기는 가속도가 G 사인 세타고 여기는 가속도가 G라서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공식 G 사인 세타와 G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연관지어서 좀 외워두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겠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도록 하고요. 다음 니은 갑시다. 니은 가의 P에서 왼쪽에 있는 요 P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냐? 당연히 여러분 여기 있는 운동 에너지는 위에 있는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랑 똑같지. 왜? 단진자 운동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따라서 위치 에너지 mgd, 여기 운동 에너지 mgd 그렇게 쓸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된 것이 니은이에요. 니은도 맞았고요. 다음 디귿. 속력은 Q에서랑 P에서랑 몇 배 차이 나느냐라는 건데 자, 그 부분 한번 이렇게 지워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에 있는 최고점과 최하점의 높이차가 D만큼 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의 속력 바로 나와야지 얼마? 루트 2G 원래는 H인데 여기가 D니까 D. 그지? 그렇게 해서 줄이 딱 끊어지면 수평 방향으로 루트 2GD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뭐합니까? D만큼 자유낙하 운동합니다. 자유낙하 운동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만큼이라 한다면 얼마? 루트 2G D만큼이잖아. 그럼 여기가 2배의 루트 2GD. 따라서 얘보다 루트 2배 더 크다. 라고 되어 있는 디귿도 맞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공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식을 외우는 이유는 그 공식을 쭉 정리하면서 전개하면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왔어 라는 걸 개념적인 원리로 쭉 풀어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문제 속에서 툭툭 적용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공식을 외워두는 거니까 여러분은 공식을 그냥 공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문제 속에 그 부분들을 적용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게 실력이고 그게 점수인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툭 이런 거 없어요. 그죠? 따라서 반복을 좀 여러 번 자유자재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12번 또 가봅시다. 자, 12번. A를요, V0로 던지는 순간에 B를 2V0로 이쪽에서 쐈어요. A는 자유낙하 운동할 것이고 B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A랑 B가 여기서 땅 부딪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늘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합니다. A도 중력장 내에서 중력가수 G를 받으면 운동하고 B도 G를 받으면 운동해. A가 출발할 때 B도 출발했고 여기서 같이 동시에 충돌했다는 얘기는 A의 시간과 B의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높이가 아니구나. yx구나. 여기 지금 xy 평면이네요, 여러분. 선생님도 한번 혼동할 뻔했네. 이게 xy 평면과 이게 우리가 중력장 내에서 운동은 어떻게 다르냐? 중력장 내 운동은 여기가 땅이면 높은 어느 곳이겠지. 거기서 던지면 점점 빨라지는 그런 운동이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xy 평면이기 때문에 이 xy 평면은 마치 우리가 학교 옥상에서 운동장을 바라본, 지금 여기가 운동장인 거야. 운동장이고 운동장에서 A를 V제로로 뿅 던진 거고요. B를 2V제로 이렇게 던졌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지금 A랑 B가 똑같은 가속도를 받으면서 운동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같은 가속도를 받으면서 운동한다는 얘기는 상대 속도가 일정하겠구나 라는 개념을 딱 떠올려야 되고, 상대 속도라는 건 둘 중에 하나 강제로 정지시켜 놓고, 그죠? 하나만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은 A를 정지를 시킬래요. A를 정지시킨다는 얘기는 A가 갖고 있던 이 속도를 B한테 주는 거지. 이렇게 반대로. 그죠? 그럼 A는 지금 멈춰 있어요. 그리고 지금 B가 가서 여기 가서 빵 부딪힐 거야. 근데 지금 B는 2V0로 30도의 각으로 쐈단 말이지.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X방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Y방향이 있겠죠. Y방향은 2V0에 30이니까 사인 30 2분의 1 해주면 여기 있는 건 V0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건 루트 3 V0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2V0에 2분의 루트 3 곱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 있는 곳에 여기 있는 B가 다음과 같이 갈 거야. 어떻게? 자, 보세요. X로는 루트 3 V0죠. 근데 Y로는요? V0와 V0. 합하면 얼마? 그치. 2V0로 Y방향이 있어요. 여기는 L0라고 딱 줬지만 여기는 L이라고 줬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실제로 B가 이렇게 갔지만 이렇게 간 시간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L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이렇게 2V0를 이용할 수는 없고, 여기 있는 요 루트 3V0로 L0로 간 시간만 정해주면 여기에 온 시간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우리가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공부할 때 바로 방법이 그거잖아? 자, 여기서 이렇게 갔대. 이렇게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면 얘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결국에는 이 X방향으로 이만큼 가 있는 시간이 얘가 여기 가 있는 시간과 똑같은 거지. 그죠? 근데 L은 미지수기 때문에 Y로 못 풀어요. X로만 푸는 거야. 여기 간 시간 T라고 한다면 T는 속력 얼마? 루트 3 V0 분의 요거 L0. 여기서 A, B가 충돌하는 시간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나오면 됐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리 L은 속력 2V0에 시간 얼만큼? 루트 3 V0분의 L0 써주면 되고, V0 없어지면 루트 3분의 2L만큼. 루트 3으로 유리화해주면 3분의 2 루트 3 L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L0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거기 보니까 일단 기억 봅시다. 기억. 시간 나왔네. 시간이 요건데 지금 거기에서는 유리화 시켜놨지? 3V0분의 루트 3V0 이렇게 해서 기억 맞았고요. 그 다음 디귿 풀 수 있죠? 디귿 3분의 2 루트 3 L0다 L이라는 것도 여기서 하나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 니은 갑시다.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여러분,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는데 지금 A, B를 이렇게 상대 속도가 일정하게 놓고 푸는 건 우리가 운동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정말 쉽게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상대 속도가 일정을 했고, 만약에 지금처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선생님은 찾았어요. 어떤 거? 바로 여기는 B예요. B. 여기 보세요. B의 경우에는 지금 이 평면에서 가속도가 있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쓸게. 이건 높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중력가속 G를 넣으면 안 돼요.
이건 xy 평면이니까 a라고 쓰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평 두 달거리가 있네. L0. 그 다음에 여기 가속도 분해. 그 다음에 처음 속력 제곱이니까 4v0의 제곱에다가 사인 2세타. 세타가 30이니까 사인 60이죠. 사인 60이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a분의 요거 돼서 2 루트 3 v0 제곱입니다. 우리가 풀어내야 할 건 a이기 때문에 a로 정리해주면 a는 L0분의 2 루트 3 v0 제곱이라고 써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기는 지금 보니까 2가 빠졌네요. 그죠? 요것 때문에 니은이 틀린 보기가 됩니다. 2를 집어넣어주면 맞는 거가 되고. 지금 이 문제에 여러분 오답률 11이 55%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상대수도 일정한 거 많이 연습을 해서 그런가 많이 맞췄지만 그래도 아직 요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만 좀 복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1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 같지만 뭐 정확한 전기장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공식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두도록 하고 오답률 13이었고 53% 학생들이 틀렸어요. 모두 다 잘 풀었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뭐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전기장 방향은 왼쪽입니다. 근데 전기장이 1번 영역하고 2번 영역하고 달라요. 하지만 방향은 똑같이 마이너스 X 방향이야. 여러분, 전기장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얘기는 A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B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전기장을 이제 먼저 1번은 노란색으로 이쪽이 플러스이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전기장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 됩니다. 근데 이 입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쭉 오는데 이쪽 플러스 쪽으로 다가오는 중이야.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그쵸? 마이너스 입자라는 얘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2번도 전기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얘기는 플러스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기장이 풀마로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지? 근데 이 입자는 플러스에서 멀어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다가가네. 요거 플러스 입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전기장 그 주어진 방향 가지고 입자들의 부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기억이 B가 음전하냐라고 했는데 아니지. B는 양전하고요. 그죠? 그렇게 풀어낼 수 있고. 다음 니은 전기장 세기가 1번과 2번이 어느 게 더 몇 배 큰지 작은지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는 그런 부분인데요. 좋아요. 이쪽에 있는 전기장을 E1이라 하고 여기는 전기장을 E2라고 하고 그다음에 둘은 질량과 전하량이 같다고 했으니 질량은 M이라고 쓰고요. 전하량은 Q라고 씁시다. 그렇게 쓰고 합시다. 나머지는 뭐 똑같지? 여기 있는 각도만 30도, 45도만 다르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요 전기장 방향을 가지고 요건 마이너스, 요건 플러스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쪽으로 어떤 힘이 전기력이 작용하겠지. 근데 전기력을 F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전하량과 전기장의 세기로 쓰는 거 우리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전기장이 있고 전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뭐 있어요? 이쪽으로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mg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합성하면 요게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기장 세기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 그러면 요거랑 관계를 가지고 여기하고 똑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30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밑변입니다. 요게 밑변이고 요게 높이죠. 따라서 QE1은 요게 높이니까 밑변 mg에 탄젠트 30 얼마? 루트 3분의 1 요렇게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똑같은 방법으로 요거 한 번 더 할까요? 이쪽으로 전기력이 있어요. 전기력은 전기장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중력. 뭐 질량은 M으로 똑같다 했으니까 이렇게 mg라고 쓰면 되겠지.
결국에는 얘가 지금 45도니까 1대1대 루트 2가 나와서 요거랑 요거랑 뭐예요? 같단 말이죠. 이렇게 같은 거지. 그치? 그렇게 해주면 요거 Q21 이퀄 루트 3분의 mg 하고 요거 Q22 mg 이렇게. 그럼 요거 나눠주면 나눠지면 2원 나누기 2투는 루트 3분의 1. 아, 2투가 루트 3배 더 크구나 라는 거죠. 거의 2투가 1에서보다 루트 3배다 라는 걸 이렇게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뭐 여기 있는 mg가 요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도 요거 확인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벡터의 합성, 벡터의 분해 이런 것들만 잘 해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다음 디귿 1번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 얼마냐라고 얘기했는데, 가속도의 크기를 알려면 뭘 알아야 합니까? 그치, 알짜임을 알아야지. 알짜임이 누구야? 바로 요거 대각선 길이 요거잖아요. 그죠? 요 길이를 이제 구하는 부분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mg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30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도 30이죠. 물론 이걸로 풀어도 돼. 왜? 요게 mg고 우리는 이걸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삼각함수 구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연습 많이 하라 했는데, 이런 것들 나올 때 바로바로 나와야 되지. 요게 mg야. 왜냐면 이게 mg니까. 요게 mg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싶어요. 요게 바로 30도입니다. 그럼 요거는 mg를 얼마로? 둘은 코사인 관계니까 코사인 30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요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mg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질량을 제외한 나머지 요렇게가 바로 가속도잖아. 따라서 가속도는 루트 3분의 2g. 루트 3으로 유리해주면 3분의 2 루트 3g.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디귿 맞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아서 여러분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와, 이 문제가 대망의 오답률 1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할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오답률이 79%, 거의 80%가 나왔습니다. 작년 6월 모평 때도 선생님이 77% 나왔을 때 역대급이다라고 했는데 79%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드려보고, 아, 저렇게 푸는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느낌도 받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야? 여기는 마찰이 없어. 여기는 마찰이 있어. 마찰이 있으면 빨리 내려와, 덜 내려와? 당연히 덜 내려오겠죠. 원래보다. 그지? 근데 지금 얘랑 높이를 보세요. 높이가 똑같죠. 자, 먼저 첫 번째, 마찰이 없다고 하자. 마찰이 없으면 여기랑 빗면의 길이는 다를지라도 높이 차가 같기 때문에 처음에 정지 상태 똑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V였다면 여기 얼마니? 여기도 똑같이 V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V면 여기도 V겠지. 그죠? 다만 시간이 얘가 좀 더 걸리겠죠.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결국에는 지금 문제 제시하고 있는 수평면에 도달한 에너지, 요 A의 운동 에너지를 E0라고 썼는데, 그 E0가 얼마냐면 2분의 1 mv 제곱이란 얘기예요. 여기 E0니까 좋아, 너를 V0라고 쓰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이니셜을 바꿉시다. 왜냐하면 마찰이 있으면 속력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 변하는 속력을 V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량들이 나와 있지 않을 때 제시되지 않은 물리량을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쓰느냐가 사실은 제일 관건이지. 질량도 안 나왔잖아요. 질량 M이라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속력 안 나왔으니까 그래, 너 V0로 하자. V0로 하자. 근데 만약에 마찰이 있어? 그럼 나중엔 V라고 쓸 거야. 어쨌든 지금 문제 준 E0는 지금처럼 2분의 1 m V0 제곱이다 라고 선생님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B가 있어요.
B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 번째 줄. 마찰이 있는 B를 내려올 때는 얘랑 시간이 같대요. 원래는 마찰이 없으면 얘가 더 빨리 내려오고 얘가 천천히 와서 얘가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 도달할 거야. 그지? 근데 똑같이 왔대. 시간이 같네. 시간이 같다는 얘기는 이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얘랑 똑같아진 거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 봐요. 이때 에너지 손실에 의해서 여기에 온 속력을 이번에는 그냥 V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B의 마찰이 있을 때 시간이 같으니까 좋아. 너는 속력으로 쓸 거야. 너는 속력으로 쓰고 너는 시간으로 쓸 거야. 근데 지금 마찰이 있을 때 시간이 같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같아요. 시간이 같은 시간으로 오는 거야. 그지? 대신에 여기 있는 A는 긴 거리를 가야 하고 B는 짧은 거리를 가야죠. VT 그림에서 밑넓이가 바로 그 이동거리인데 A가 3D니까 좋아. A는 면적을 크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요거 A로 만들 거고요. 면적은 3D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는요. 면적이 얼마가 나와야 합니까? 그치. 2D만큼 나오면 되고 요게 바로 B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요? 그치. 시간 필요하고요. 여기 있는 속력 필요하고 여기 있는 속력 필요하죠. 여러분 여기 있는 속력은 얼마일까? 그치. A니까 당연히 여기는 V0일 거 아니야. B니까 당연히 요거 V라고 써야 할 거 아니야. V0와 V의 관계가 나오겠구나. 끝. 이게 다야 사실은. 그렇게 해주면 먼저 A 거. 삼각형의 넓이 흰색 구해주면 3D의 면적이 나올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V0T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는요. 2D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2분의 VT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맞죠?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 있는 V0와 V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V로 정리해주면 얘는 지금 V로 정리하면 T분의 V0로 정리하면 T분의 6D가 바로 V0인데 여기서는 V로 정리하면 T분의 4D가 되겠네. T분의 4D는 당연히 T분의 6D가 기준이니까 기준 잡고 요게 V0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을 없애줘야 되니까 6 없애고 4 지웠으니까 4 해주면 되고 3분의 2 V0. 여기 있는 V는 3분의 2 V0였어 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만 나오면 사실 끝났죠. 자, 만약 여러분 마찰이 없을 때는요. 운동에너지 E0가 얼마였냐면 2분의 1 mv0 제곱 이거였잖아. 근데 마찰이 있어. B가 마찰이 있으면 그때 이 프라임이라 쓸까? 이 프라임은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1 m에다가 V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게 제곱해주면 9분의 4 V0 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요게 바로 E0니까 9분의 4만 쏙 빼놓으면 9분의 4 E0가 된다는 얘기지. 원래 마찰이 없으면 A랑 똑같이 그냥 E0만큼의 에너지로 바닥에 올 텐데 마찰이 있는 바람에 바닥에서 9분의 4 E0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얼마가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당연히 사라진 에너지 9분의 5 E0고 이 사라진 에너지가 뭐야? 문제에서 묻고 있는 바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죠. 그래서 거기는 9분의 5 E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써줄 수 있어야 한다. 아마 이 부분을 공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조금 더 어렵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운동 시간이 같다라는 정보를 준 이유가 다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하면서 시험장에서도 저런 부분들을 풀어낼 때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 공식, 그래프, 그림, 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좀 정답에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갑시다. 트랜지스터 상당히 어려웠나 봐요. 오답률 4위 71%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답은 5번이거든. 정답이 5번인데 5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야. 근데 5번에는 29%의 학생들이 정답을 썼어요. 근데 3번에도 29%의 학생들이 쓰고 틀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기억, 니은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요 디귿 선지가 우리를 갈랐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디귿 잘 정리해두면 되죠. 왜?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요 디귿 때문에 틀렸으니까 내가 디귿만 잘 정리해두면 사실 이 문제는 틀린 문제가 아니라 맞는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게 보기 하나하나 챙겨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증폭작용하고 있다라고 했고 S를 닫기, 스위치를 닫기 전과 후에 여기 있는요 IX와 IP의 B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류 증폭률이 똑같다라는 뜻이죠.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기호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쪽 단자가 바로 2m 단자지. 여기는 베이스일 것이고 여기는 컬렉터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NP, N형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Y는 2m 단자다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IX가 요거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S는 스위치를 닫기 전과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저항이 하나밖에 없죠. 그지? 저항이 R1 하나밖에 없어. 근데 스위치를 닫게 되면 저항이 똑같은 저항이 병렬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얘를 만약에 R1이 썼으니까 그냥 R1에 할게. 그러면 이거는 그냥 R1이지만 여기는 합성 저항이 얼마입니까? 2분의 R1이죠. 합성 저항이 줄었다는 얘기는 전류가 세진다는 얘기예요.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더 세진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닫기 전이 전류가 약하다. 맞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귿이 문제죠. 저항값이 R2인 여기다. 여기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S를 닫기 전과 후 어디가 더 작으냐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요 스위치를 닫으면은요 니은에서 풀었던 것처럼 합성 저항이 감소합니다. 합성 저항이 감소하면 여기 있는 전류가 커지겠죠. 근데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IX와 IP의 B가 일정하다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IX가 커지면 IP도 똑같이 커지는 거야. 얘가 커지는 거야. 여러분, 여기 있는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가 커져요. 그럼 걸리는 전압도 당연히 커지겠지. 따라서 스위치를 닫으면 커지고 열었을 때가 작지. 그래서 디귿이 맞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잘 체크해 두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회로 속에서 저런 그림들을 못 봐서 그렇지 저 그림들 가지고 하나씩 해석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 부분만 좀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5번인 거 확인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질량이 M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3D인 그런 원판이 있고요. 수평 방향으로 F라는 힘으로 당길 거고요. 받침대는 높이가 D만큼이에요. 점점 힘을 키워서 얘를 얼마로 했을 때 F0로 했을 때 수평면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 0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힘을 점점 키워가지고 딱 어느 순간이 됐더니 바닥이 수평면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 없다는 얘기는 떴다는 얘기지. 뜨기 직전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이 F0보다 더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치. 일로 이렇게 타고 넘어오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F0라는 힘으로 얘를 당길 때 바닥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 0이야? 요때가 바로 역학적 평형이 딱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이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작용하는 힘은 몇 개냐면 2개야. 하나는 이쪽으로 당기고 있는 F0라는 힘이 있고요. F0, 이쪽 거는 생각하지 맙시다. F0라는 힘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질량이 있으니까 mg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회전축은 어딜까요?
회전축은 바로 여기가 되죠. 왜? 이렇게 타고 넘어올 테니까. 그 넘어오기 직전이니까 바로 여기가 회전축이 돼서 좀 더 F0보다 커지게 되면 넘어가니까, 회전축으로부터 넘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여기가 회전축이 된다라는 거고, 이때 요 거리. 이렇게. 요게 이제 팔의 길이입니다. 팔의 길이. 팔의 길이 얼마? 3D지 뭐. 이게 반지름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D네? 그럼 요렇게 해주면,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하고 싶은데, 요렇게. 자, 노란색, 빨간색 살리고, 우리 흰색으로 합시다. 여기 회전축이고요. 여기가 요렇게 3D가 되고, 여기가 D니까,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 3D에서 D를 빼준 거잖아. 그럼 여기 얼마 나와? 여기는 2D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3, 3은 9에서 4를 빼니까 여기가 루트 5D가 나오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세타예요. 여기를 이제 세타라고 선생님이 놓게. 왜 이걸 쓰느냐? F0를 팔의 길이의 수직한 방향과 이렇게 나란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나란한 방향은 돌림임에 쓰이지 못한다. 따라서 요게 세타다? 그러면 요게 또 세타다. 그죠? 요게 세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 힘은 바로 F의 사인 세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인 세타, F0, F0의 사인 세타. 그 사인 세타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3분의 2.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은 3분의 2 F0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또 하나의 힘이 있죠. 바로 여기는 중력입니다. 중력의 이방향 성분과 이방향 성분의 벡터 분해가 되고요. 여기는 이방향 성분은 팔의 길이와 나란하기 때문에 돌림힘에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돌림힘에 쓰는 건 요 힘만, 수직한 요 힘만 필요하다. 근데 지금 요게 mg네? 그죠? 요게 세타면 여기 요 각이 뭐 별이라 할까? 별. 요게 또 세타잖아. 이렇게. 요거의 코사인, mg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코사인 세타는요, 3분의 루트 5예요. 3분의 루트 5 mg. 결국 팔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이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 물론 여기다 이제 팔의 길이가 있으면 여기다 3D를 곱해주면 돼. 하지만 그거는 어차피 똑같이 쓰일 거니까 우리는 돌림의 표현을 쓰기 위해서 요 힘하고 요 힘만 같으면 될 거 아니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결국 이 힘하고 요 힘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죠. 그럼 F0를 몇 mg인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계산해주면 이분의 루트 5mg가 나오는 걸 찾을 수 있죠. 1번이 정답입니다. 5위에 오답률 5위, 68% 친구들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유형들의 문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그 문제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역학적 평형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참 좋은 그런 내용인 것 같으니까 꼭 한 번만 연습을 좀 해두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7번 갑시다. 자, 17번도 보기에만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9위 했군요. 오답률 좋아요. 잘 많이 풀었습니다. 60% 되는 친구들 틀렸는데, 자, 일단 질량은 m으로 똑같아요. 요것도 m이고 m이고 써놓자. m이고 이것도 m이고 m으로 같은 그런 물체 A, B가 있고요. 실 P, Q, 그다음에 R은 여기 A랑 B를 연결해 놓은 실이네. 그리고 등속 원운동한다. A, B가 등속 원운동하는 동안에 P, Q, R이 연직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 60도, 그다음에 그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R이 A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 여기에 요 줄에 걸린 힘을 구하라는 거구나라는 겁니다. R이 A를 당겨요? R이 B를 당겨요? 어차피 같은 힘이에요. 그죠? 그리고 줄에 걸린 힘도 같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한테 풀라는 얘기고, 당연히 이 R은 A, B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그런 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A는 A대로 등속 운동하고 있고, B는 B대로 등속 운동하고 있죠. 그죠? 문제 속에서 같은 주기로 돈다라는 말까지 좀 표현해놔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같이 도나 보지, 그지? 같이 돌고 주기가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일단 맨 먼저 여러분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줄 달리고 이런 거 중력 다 필요 없어. 여기는 A에 집중하자. A가 돌고 있어요. 왜 A가 돌까요?
구심력이기 때문이죠. 구심력은 원운동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심력이에요. 이렇게. 그죠? 또 B에도 구심력이 있습니다. B에 작용하는 구심력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구심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주기로 돌고 있지, 게다가 뭐가 똑같아요? 반지름이 같단 말이야. 결국에는 이 구심력과 이 구심력이 같은 크기라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한 정보구나. 요거 딱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넘어갑시다. 아, 구심력이 같구나 라는 거죠. 위에 있는 A는 쌤이 노란색으로 쓸 거고요. 아래에 있는 B에는 작용의 힘들을 다 빨간색으로 쓸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에 힘이 작용하고 있겠네? 이렇게 P에 걸리는 힘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A의 중력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R이 당기는 힘. 따로따로 한번 일단 개념 잡기 위해서 써볼까요? 일단 A의 중력이 있어요. mg. 그죠? 그리고 R이 A를 당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 그거를 F라고 씁시다. 요거랑 요거랑 구별해야 돼. 요거 이제 구심력이라고 표현했고, 요 F를 쌤은 여기 있는 R이 A를 당기는 힘이라고 쓸 거야.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헷갈리면 이거 X라고 써도 돼요. T라고 써도 돼요. Y라고 써도 돼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쌤은 고집을 부려서 F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는 힘이 같으니까 A에 작용하는 연직 방향 힘은 바로 뭐예요? F와 mg 두 가지가 되겠죠. F의 mg 두 가지가 되고, 그게 바로 여기는 요 면을 이 빗면을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구심력과 연관된 힘이 두 가지가 나오고 우리한테 30도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어떻게? 위에 있는 삼각형에 집중하면 되죠. 여러분 요게 누구랑 똑같나요? 요게 요거랑 똑같죠. 바로 F 플러스 mg입니다. 그러면 구심력은 뭡니까? 여기에 탄젠트 30도. 탄젠트 30이니까 루트 3분의 F 플러스 mg.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위에 있는 A로부터 구심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B로 가죠. B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작용하는 줄이 당기는 힘이 있어요. 줄이 당기는 힘을 이미 F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F라고 써야 돼. 왜? 줄은 여기서는 하나니까. AB 연결한 건 하나니까. 그리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장력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중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중력 방향과 여기 있는 요 F의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에 의해서 구심력이 나왔다는 얘기는 mg가 F보다 더 큰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빨간색 B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다 계산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자, 요거 mg를 좀 더 길게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써보면, 자, 요렇게 하나의 두 개의 힘과 그 다음에 그들의 합성이 구심력이 되는 거죠. 바로 요게 누구냐면 mg-f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쓰는 거지. 여기가 60이니까 여기가 60이야. 60이야. 요게 얘랑 같은 거야. 그게 누구냐면 mg의 마이너스 f인 거야. 따라서 여기 있는 요 f 구심력은 mg 마이너스 f의 탄젠트 60도잖아요. 루트 3을 곱해주면 될 것이고, 요거 두 개 같다고 놓으면 우리가 그들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f가 얼마? f가 2분의 1 mg가 나오는 거. 여러분 뭐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잖아요. 찾을 수 있죠. 확실히 모든 문제들이 그렇지만 미지수를 안 줘. 질량 m이라고 안 주고, 여기 있는 거 구심력이라고 안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이 아래 걸린 힘 얼마인지 안 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문자로 정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빠르게 읽고 문제 속에 있는 미지수를 내가 뭐라고 넣을지를 자꾸 연습을 해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확인 좀 해주도록 하고요. 자, 다음 18번 갑시다.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무려 66%의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자,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아마 이제 18번, 19번, 20번 뒤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웠는지 그 부분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A는 VA로 뿅 포물선 운동시켰고 B는 VB로 포물선 시켜서 여기 있는 P에서 딱 하고 만났답니다. 세 번째 줄, 여기 P에서는 A, B의 연직 성분이 0이래. 무슨 말이지? A의 꼭대기란 얘기고 B의 꼭대기란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수평도의 거리가 ED, A 거, B는 D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높이는 D고요. VA와 VB의 B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합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D가 꼭대기잖아. 꼭대기 높이를 왜 줬을까라는 거야. 어? 꼭대기 높이를.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눈에 확 들어와야 하는데. 그랬나요, 여러분? 자, 꼭대기를 준 이유는 운동 시간을 준 거죠.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그죠? 꼭대기까지 운동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연직성분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연직상방 운동은 여기서 던졌을 때 V로 가면 여기서 꼭대기가 0이 될 거 아니야. 반대로 여기서 놨어. 그러면 이쪽에서 V가 되죠. 올라간 시간 T면 여기도 T죠. 따라서 이때 운동 시간을 구할 때는 여기부터 D만큼을 내려온 자유낙하할 때의 시간으로 구해주면 되죠. 그렇게 자유낙하할 때 시간으로 구하면 먼저 시간 T는요. 얼마입니까? 루트 G분의 2H, H 자리에 D가 있으니까 2D라고 쓰면 되고, 이 시간만 딱 결정되면 사실은 끝났지. 더 이상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이것도 어려웠나?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요? 아무튼 연습을 좀 해두시도록 하고요. 시간이 나오면 여러분 이제 뭐 구합니까? 그치, 수평성분 구하면 되지. 여기까지 이 시간 동안에 ED만큼 갔잖아.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구해낼 수 있고, 여기는 VA가 있으니까 X방향 성분이 있고 Y방향 성분이 있는데,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혼동하는 게 있죠. 여기 지금 세타가 없어요, 여러분. 세타가 없어서 세타1, 세타2라고 둬도 되지만 선생님은 세타1, 세타2로 안 둘게. 왜냐하면 세타1, 세타2를 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지 않았으니까. 문제 풀 때는 지금 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이용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쓸게요. VA의 X방향 성분. 여기는 VA의 Y방향 성분. 여기는 VB의 X방향 성분. 여기는 VB의 Y방향 성분.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평 방향에서 A 같은 경우에는 간거리, 수평 도형거리가 ED이고요. 그 다음에 VA의 X방향 성분으로 이만큼의 시간을 갔으니 루트 G분의 E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맞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요게 넘어가면 얘가 일단 여기서 계산 먼저 하고 갈까요? 루트 ED하고 요게 지금 루트 ED가 2번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하나 지우고 나면 여기 남아있는 루트 ED랑 G가 계산되니까 VAX가 루트 EDG구나. 아니면 EGD, EGH처럼 이렇게 G를 가운데 쓰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게 바로 저 X방향의 성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물리량들과 비슷하게 만들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지금 D만큼의 높이예요. 여러분, 여기서 D만큼을 V로 올렸어. 그래서 정지했단 말이야. 꼭대기니까 연직 방향으로. 여기서 가만히 잡고 있다가 자유낙하 시키듯이 잡고 있다가 D만큼을 내려왔을 때 속력이 V면 이 V가 얼마죠? 바로 루트 EGH가 되죠. H 아래 D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저기 있는 VA의 Y 성분도 루트 EGD구나 라는 겁니다. 뭔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그지? 자, 이번엔 B에 봅시다. B의 경우에는요, D만큼 갈 거고요. VB의 X 방향 성분, 거기다 시간은 똑같이 G분의 ED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게 지금
루트 D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건 똑같은 건데 여기 있는 루트 D하고 지워지고 그럼 남는 게 VBX는 루트 2분의 GD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 VBY는요. 당연히 VBY는 똑같이 얘가 A가 여기 갈 때 B도 여기 왔으니까 똑같이 루트 2GD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합성하면 그지? 이렇게 X방향, Y방향 합성하면 요게 바로 이제 VA가 나오지. 여러분 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무나 공통적인 게 많지. 바로 요게 공통적이지. 요게. 이걸 쌤은 X라고 쓰겠습니다. 그건 XX니까 얼마? 루트 2X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A의 속력이야. A의 진짜 속력이지. 여기는 요거 X야. 근데 얘는 지금 X가 아니지? 얘를 X로 만들려면 루트 2GD를 써야 되고 아래쪽에 루트 4가 되니까 2분의 루트 2GD 하면 요거랑 똑같죠. 그죠? 그럼 요거는 2분의 X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B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여기가 2분의 X니까 이렇게 대각선 해주면 얼마? 루트 4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5 그 다음에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요게 바로 VB란 얘기예요. 그럼 VA와 VB를 어느 게 분모냐면 VA분의 VB니까 VA는 루트 2X 여기 있는 거 2분의 루트 5X 이렇게 쓸 수 있죠. XX 지워질 것이고 2루트 2분의 루트 5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루트 2 루트 2 곱해주면 아래쪽에는 4가 되고요. 여기는 루트 10이 됩니다. 따라서 4분의 루트 10이라는 값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봐둬야 할 것이 뭐냐면 꼭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있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또는 문제를 정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실력이 어디까지 될까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유도기전력 나오는 문제죠. 패러데이 법칙. 지금 1번, 2번, 3번 자기장 영역이 있는데 1번만 자기장 색이 B0라고 줬고 지금 ED의 길이와 여기 있는 D인 요 직사각형의 도선을 쭉 V라는 속력으로 1번, 2번, 3번 쭉 지나서 빠져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때 여기 있는 요 P의 위치, P가 여기 있으니까 시작하는 곳이 0, 여기네.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3D까지 왔을 때 P가 3D 밖으로 나갈 때까지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은데 3D 나갈 때까지의 유도기전력이 어디는 V0, 어디는 마이너스 3V0, 어디는 플러스 3V0 너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여기는 자기장 영역의 방향과 세기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요. V0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B0에 V 그 다음에 D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했어요. 자,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왼쪽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자기장의 색이 남아있는 두 개 하고요.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할 건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 B0를 들어가는 건지 나오는 건지 주지 않았고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봐도 들어가냐 나오냐라는 걸 묻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다? 우리 보고 마음껏 지정해라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정해볼까? 그래, 좋아. 여기 있는 거 처음에 있는 1번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할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자기선 속에 변화가 생겼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에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전류가 우리 흐르는 거 알 수 있고요. 바로 이 방향으로 생기게 하는 유도 기전력이 바로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의 유도 기전력인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 D와 ED 사이를 갑시다. 여러분 D와 ED 사이를 가는데 선생님은 여기 있는 그림을 안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로 세로선을 그은 다음에 사이사이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만큼 왔다고 칠게. 이렇게. 여기까지 온 순간이야. 얘들아, 여기까지 온 순간이면 지금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기지 않죠? 여기는 B0에 들어갈 만한 자기장이 있지만 이미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도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3V0를 만드는 자기선속의 변화는 여기는 요 오른쪽에는 요게 바로 갖는 거야. 그지? 근데 방향이 반대가 됐네. 유도기 전역의 방향이.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번에서의 자기장 방향도 반대가 돼야 될 것이며 B0일 때 V0였다면 마이너스 3V0라면 여기는 3B0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속하게 풀 수 있죠. 요거 조심해야 합니다. 변화가 없다. 여기도 있긴 자기장은 있지만 변화가 없다. 따라서 변화를 만드는 건 어디? 여기만 변화를 만든다. 그리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과 세기가 유도기 전역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이만큼 갖다 치자. 여기만큼 들어가요. 이만큼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번에는 여기가 변화 없고요. 그죠? 여기는 변화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도 변화가 있지. 왜? 나오는 중이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B0에서 나오니까 이 전류의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시계 방향으로 가면 시계 반대 방향일 때 플러스 V0니까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V0. 얘가 지금 왼쪽에 있는 요 영역만 V0를 마이너스 V0를 담당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서 얼마를 담당해 줘야 돼? 마이너스 2V0를 담당해 줘야 마이너스 3V0가 이쪽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그지? 여기 마이너스 2V0가 되려면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2B0면 되지. 끝났지. 하나 더 남았구나. 여기도 이제 검산을 해야지. 검산을. 자, 3D 밖으로 벗어납니다. 3D 밖으로 벗어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 빠져나오네요. 그죠? 여기 빠져나오니까 여기 변화 있을 것이고 여기는 지금 변화 없고요.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변화 없지. 바로 여기서만 변화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들어갈 때 이렇게 마이너스 3V0였으니 나올 때는요. 그치. 당연히 플러스 3V0여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자기장의 세기도 우리가 정확하게 풀어냈다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봅시다. 기억. 1과 2에서 자기장 방향 서로 반대냐? 오, 반대인 거 찾았어요. 어느 방향인지 몰라. 들어오는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를 들어간다 했을 때 여긴 나와야 되고 여긴 나와야 되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1번과 2번 두 개만 물어봤으니까 반대인 거 알 수 있고. 니은 3번에서 자기장 세기는 2B0냐? 그죠? 2B0인 거 찾을 수 있고요. 다음 디귿. P 위치가 2.5D일 때. 자, P 위치가 2.5D일 때. 여기네? 여기? 그죠? 여기일 때 1번, 2번, 3번의 자기장이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크기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오른쪽에 좀 크게 그릴게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엄청나게 틀렸더라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는 지금 B0고요.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3B0.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2B0입니다. 여기가 지금 D죠. 그 다음에 여기가 D예요. 여기는요 2분의 D고요. 여기도 2분의 D예요. 그러면 이쪽에서의 자기선속은 얼마? 들어가는 방향으로 요거 B0에다가 2분의 D 제곱만큼이 바로 여기서의 자기선속이고요. 여기서는요 자기선속이 나오는 방향으로 3B0면서 여기 있는 거 D 하니까 면적은 D 제곱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요 나오는 방향으로 2B0에다가 여기 있는 거 2분의 D에 D니까 2분의 D 제곱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들어가고 나오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이거 두 개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주고 얘를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더하면 2분의 9가 나와. 그래서 아마 2분의 9라고 생각을 했나 봐. 방향을 봐야지, 방향을.
지금 여러분 자기 선속의 크기라고 해가지고 이 방향을 떼서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해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에요. 방향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얼마인지를 알고 문제에서는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합성된 크기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2분의 7 B제로 D제곱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기억과 니은 전부 다 잘 풀었어. 그래서 3번이 기억 니은이고 5번이 기억 니은 디귿이거든. 3번을 쓴 친구가 40%, 5번을 쓴 친구가 29%. 당연히 여기 있는 요 디귿 때문에 승부가 갈라졌죠.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잘 푼 걸 보면 전반적인 그런 자기장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면서 어떤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통해서 전류의 방향 찾는 건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아주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죠? 요것만 한 번 더 체크해 주면 나중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오답률 3이었습니다. 72%. 근데 그 디귿 때문에 그런 거라 선생님은 그 오답률을 믿지 않아요. 아주 쉬운 오답률이니까. 여기 있는 변화들만 잘 찾으면 나머지 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오답률 2위 74%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이 딱 보기에 물론 끝번호 문제니까 시간이 많이 다른 문제 풀으라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은 이걸 보는 순간 야 이거 옛날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데? 라는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2021 학년도 6월 모평 19번 문제 한번 여러분 우리 EBS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이제 그 풀 서비스 하고 거기 이제 지난 수능 보기 있잖아요. 그죠?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봐야 한다. 반복적으로. 그 부분 함께 한번 좀 보도록 하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P점에서 뿅 던져가지고 경사각이 45도인 빗면을 따라서 쭉 갑니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지. 점점 가면 갈수록 느려집니다. 그런 다음에 Q에서 어떤 속력을 가지고 뿅 하고 이렇게 포물선 운동이 됐고 요 높이 H, 요 거리는 3H라고 나와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지금 P에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 E제로. Q에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 E. 그러니까 E와 E제로의 관계를 우리한테 찾으라는 거고 여기는 E가 몇 E제로인지 우리한테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서의 속력이 필요할 거 아니야? 왜?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물어보면 당연히 속력끼리 정리를 해줘야죠. 질량은 똑같으니까. 따라서 여기 E제로니까 그래? 그럼 너 V0 해. 그럼 여기는 얼마? 그렇지. V 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V와 V0 사실은 V와 V0의 관계만 찾으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부터 V와 V0의 관계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V0가 크겠죠? V는 속력이 느려진 거니까. 그리고 이쪽에 가속도가 있겠네. 가속도는 45도니까 G 사인 45도. 그러면 2분의 루트 2. G가 될 것이고 운동방의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G. 요게 바로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P부터 Q까지 상황을 한번 봅시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쓰면 되죠. 시간 벌어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V와 V0의 관계를 찾는 거니까. 자, 그러면 E, A, S. S는 지금 여기가 H면 45도면 여기 얼마? 그치, 루트 2H겠지. 1대1대 루트 2니까. 따라서 여기 루트 2H가 될 것이고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요거 2 지워지고요. 요거 곱하면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GH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뭐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좀 흉해 보이긴 하지만 어떤 식을 이용할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나 써놓고 두 번째로 갑시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이거지 뭐. 3H. 그죠? 3H라는 거리를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여기부터 Q부터 여기까지. 그럼 3H라는 거리를 갈 때 여기 있는 요 V는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V의 코사인 45도입니다. 코사인 45도니까 뭐 2분의 루트 2라고 써도 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루트 2분의 V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는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시킨 거고 유리화하지 않은 채 이렇게 써서 t라고 쓸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 t라고 쓴 거야. 왜 이렇게 썼냐면 시간 t를 정리할 때 훨씬 더 편하거든. 이렇게. 만약 여기를 2분의 루트 2라고 쓰면 물론 여기를 루트 2분의 6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근데 45도를 결정할 때 지금처럼 루트 2분의 1을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루트 2분의 1 쓰면 얘랑 없어지니까 바로 2만 남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사인 45도, 코사인 45도를 2분의 루트 2라고 고집하지 말자. 그 부분. 그래서 루트 2분의 1로 풀면 그래도 좀 1초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높이가 h야. 처음에 던진 높이는 여기예요. 근데 떨어지는 건 아래쪽이야. 따라서 이건 h가 아니라 마이너스 h였던 거죠. 그죠?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 루트 2분의 v에다가 시간 t 이거지. 곱하기 v분의 3루트 2h 마이너스 2분의 1 g 그 다음에 t 한 번 더 제곱하면 v 제곱에 3, 3은 9에다 2, 9, 18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h, 지워지고 v 지워지고 루트 2 지워지고 그럼 여기 왼쪽에는 1 남고 여기는 3 남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워지는 게 이것만 지워지는군요. 9니까 여기는 v제곱분의 9gh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 넘어가면 4 마이너스 4인데 여기 있는 거 풀 시키면 4는 v제곱에 9gh가 돼서 v제곱이 얼마냐면 4분의 9gh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맨 마지막에 속력인 맨 마지막에 운동 에너지 라지 2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지 2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라지 2 안에는 V가 들어있죠. 그죠? 근데 그 V의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V0인 거야. 왜? E0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V0를 얻어내면 그걸 어디에다가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V0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GH는 V제곱 요거니까 4분의 9GH 마이너스 V0 제곱 쓸 수 있고 요거 계산해주면 V0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V0 제곱이 4분의 17GH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굳이 루트를 씌우지 않는 이유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운동 에너지거든. 운동 에너지 얼마? E0 여기다 4번을 쓸게. E0는 2분의 1 mv0 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그 v0 제곱이 이거야. 따라서 2분의 1 m에다가 4분의 17gh 이렇게 우리 정할 겁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8분의 17gh mgh 이게 우리의 기준이야. 기준. 이렇게 기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라지 2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v는 요거니까 집어넣으면 8분의 9 mgh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기준이 이거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돼. 여러분 그거 바꾸는 방법 많이 했죠. 그죠? 8분의 17 mgh를 먼저 기준 써놓고 왜냐면 이게 바로 E0니까.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17은 이상한 게 들어왔네. 17 여기다 적고요. 9가 빠졌네. 8은 있네. 이렇게 답이 되더라. 따라서 17분의 9 E0라는 걸 값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 방법을 쭉 알고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한테 주어진 거 E0와 E의 관계니까 그래? 여기 V0, V라고 하고 풀자라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45도의 각도 그걸 이용해서 가속도 구해낼 수 있고 여기서의 가속도 구해낼 수 있고 여기서는 중력장 내에서의 포물선 운동이니까 연직 높이와 수평거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들을 총동원하면 그들끼리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모평 해설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남아있는 9월 모평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합시다. 9월 모평 해설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이 성숙한 모습, 좋은 점수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그때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